정말 결정적으로 스카이 들어가는 친구들의 특징은 헤드폰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직감이 와요. 얘는 이제 성적 오른다. 근데 이 친구의 필기노트가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안녕하세요. 학원을 보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건 대체 왜 그럴까를 많이들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학원 가는 아이들을 많이 보셨으니까 왜 그런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고3들하고 수업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한 게 뭐였냐면요. 너네 학원 다니면서 성적 반드시 올려라. 학원 다니면서 왜 성적 못 올려? 화내셨어요? 네, 사실 화를 내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들어가는데요. 아이들이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성적이 변함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은 저도 학원 선생님이지만 쟤네 진짜 학원 왜 다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인데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죠. 그럴 때. 아무래도 학원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마음속에서는 뭔가 바뀌고 싶은데 대안이 없어서 계속 보내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본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궁금해요. 학원을 다녀도 성적을 오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요. 강의만 열심히 들어서입니다. 근데 좋은 선생님이 연구를 해서 진짜 너무 강의 잘한다고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강의를 듣는 게 문제가 돼요? 이게 되게 의아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 학원에서도 보면 저희 선생님들도 이런 아이들 보이면 일단 제지하거든요.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정말 선생님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서 선생님의 모든 말을 다 필기하겠어. 막 이런 각오로 막 필기만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강의하는 내내. 근데 저는 이런 아이들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여전히 약간 의문은 남아요. 왜냐면 아이가 모르니까 학원에 가서 새로운 과목을 듣고 새로운 지식을 듣고 그러려면 필기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저도 옛날에는 수업 열심히 듣고 막 눈 잘 마주치고 필기 열심히 하면 이 아이가 결국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아이들하고 학원에서 수업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은 의외로 성적의 변화가 별로 없었고요. 어떤 아이들이 학원을 잘 활용하고 또 학원 다니면서 금방금방 눈에 띄는 성적 변화를 보이냐면요. 오히려 딴지 거는 아이들이에요. 이해 안 간다고 얘기도 하고 네. 질문도 좀 던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그냥 수동적인 자세, 한결같은 그 자세로 수업 시간 2시간, 3시간 내내 필기만 하지 않고요. 오히려 딱 이렇게 어디 한번 선생님 이야기해봐. 내가 한번 들어볼게. 자신감. 네네. 이렇게 굉장히 1대1로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일단 이 아이들은 제가 생각할 때 좀 주체성이 강한 친구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특징은 선생님이다. 저분의 말씀을 내가 오늘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적어가리라. 이런 게 아니고요. 나는 모르는 거 배우러 왔어. 근데 선생님이 혼자 저렇게 계속 그냥 떠들기만 하면 나 오늘 뭐 배워가지? 오히려 이런. 그러니까 강의만 하면은 이 친구들은 싫어해요. 성적이 많이 오르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서 내 머릿속에 오랫동안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새로운 걸 듣고 필기는 하지만 내 걸로 만드는 의지가 있어야 좀 공부가 되는 거죠. 아까 저장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 필기만 하는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저장도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 선생님의 강의를 그대로 복사해서 내 머리에 암기한다. 이게 도움이 되는 시험도 있긴 있어요. 학교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미리 이번 시험에 이런 내용이 나올 거야 하고 칠판에 이제 판서를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미리 이거는 시험 답안을 예고하시는 거고, 그러면 성실하게 암기한 아이들은 이 내신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정작 아이들이 대입시에서 보는 시험들, 그러니까 수능이라든지
논술 시험이라든지 이러거든요. 미리 예고하고 보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진짜 무조건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수능에서는 일단 처음 보는 지문이 수두룩하게 나오고요. 논술 제시문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결정적으로 스카이 들어가는 친구들의 특징은 그냥 단순히 암기만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본인이 정말로 그 원리를 자기 걸로 만들고 깊게 이해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딴지 잘 거는 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자기 걸로 만드는 아이들의 특징은 그냥 선생님이 아무리 수리하고 매끄럽게 설명을 해주더라도 그 원리가 이해가 안 가면 딱 멈춰요. 그리고 아주 불만스러운 표정을 갖고 선생님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수업하다가 니네 다 이해했어?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질문 있는 사람 분명히 물어봐요.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궁금하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아이들이 대부분 질문을 잘 안 해요. 정서적인 문화적인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은 게, 네. 저도 어릴 때 사실 궁금하긴 한데 애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혹은 아무도 질문을 잘 하지 않으니까 조금 멈칫했던 것도 있거든요. 이게 되게 포인트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질문을 분명히 하고 딴지 거는 애들이 성적이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이들한테 질문 많이 이끌어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질문을 한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요. 한번 질문을 하면 이 아이가 거기서 한번 멈추잖아요. 멈추고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질문이라는 게. 근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 멈춤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의문을 가질 새도 없고 자기 걸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하니까 많이 질문하길 바라는데 너무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나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질문 안 하냐고요? 네. 뭐래요? 아까 홍쌤께서 말씀하신 나만 혼자 튀기 싫어서. 네. 애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엄마가 학원에 가서 선생님 방해하지 말고 네, 선생님 말씀 열심히 들어라. 너 학원 갔으니까, 네. 너 비싼 돈 내고 학원비, 수강비 냈으니까 나대지 마라. 귀한 말씀 듣고 다 기록해와라. 네. 근데 학원은 네. 공부라는 건 기록을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아이들의 정서 자체가 어릴 때부터 어디 가면 튀지 말고 좀 조용히 얌전히 있어라. 그게 예의 바른 거다. 또 이런 직접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간혹 전화 오셔서 우리 아이가 혹시 너무 깝치진 않나요? 아이고. 너무 선생님을 괴롭히진 않나요? 제가 한 번은 뭐 선생님한테 요런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너 버릇없게 너 엄마가 그렇게 안 키웠어.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인 거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미묘한 포인트가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어른과 상대방을 네. 존중하고 공경한다는 거랑 궁금한 걸 물어본다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네. 정중한 태도를 가지면서도 궁금한 건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일괄적으로 얌전해야 돼 라고 하면은 아이는 그렇죠. 오해하는 거죠. 네. 이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틈을 채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학원을 가는 거죠. 네. 사실은. 사실 돈 들여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플러스 알파가 되기를 바래서 그럼요. 하는 건데 아이들의 그 문화라는 것도 있겠지만 공부라는 건 질문을 꼭 해야 된다는 걸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 어머님과 이렇게 말씀 듣고 나서 불사.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어릴 때부터 좀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해라. 얌전하게 듣기만 해라. 그런 학생이 모범생이다. 요런 게 조금 어떤 문화적으로 주입이 된 데다가 또 이제 친구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니까 선생님 그런 애들은 나댄다고 학교에서 따대요. 근데 좀 마음 아프다. 네, 그리고 저도 진짜 궁금했는데 질문하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저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아까 홍쌤께서 어릴 때 경험하셨다는 그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아이들 왜 이렇게 질문을 안 하지?
답답하던 차예요. 마침 스탠포드 교육대학 부학장을 지내고 계시는 우리나라 교수님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미국 학생들하고 우리나라 대학생들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강의를 하시나 봐요. 비교가 많이 되시겠죠? 네. 비교가 아니라 거의 대립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대 수준이에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스탠포드에서 강의를 하실 때는요. 강의가 불가능하실 때가 있대요. 너무 질문이 쏟아져서. 국내로 들어와서 강의를 하시기 시작하면 설렁. 그쵸. 보통 그냥 필기 잘할 준비를 하지. 네. 이게 사실 네. 이거 모르겠습니다라는 말도 어렵고 네. 이게 수업에서 확정된 건데 이건 뭔가라고 물어볼 용기가 잘 나지 않는 거죠. 네. 이 교수님은 뭐라고까지 하셨냐면 우리나라 대학에 와서 수업할 때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너무 반응이 없고 조용하니까. 네. 교수님에 대한 어떤 예의로 얌전히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함부로 떠들지 않는 거, 내 의견을 좀 참고 강의하는 사람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들어주는 것. 이것이 모범생이다. 수업 잘 듣는 거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다.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아이들은 저희 학원에서도 그동안 결코 변하는 거 제가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끼리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은요. 처음 신입생들이 쭉 들어오잖아요. 그럼 가뜩이나 신입생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어색하고 불편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질문하라고 하면 안 해요. 조용히 앉아서 막 필기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들 그냥 두면 그대로 그냥 학원에 돈만 내다가 나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못하게 해요. 어떻게든 말해라. 네, 필기 못해. 니네 필기하지 마. 그러면 고3 아이들이 눈이 이따만해져요. 불안하고 막. 아, 저 선생님 이상하다. 이 학원 이상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시강을 하거든요. 시강을 왜 하냐면 너희들 엄마 카드 갖고 와서 등록하기 전에 선생님들 마음에 드는지 한번 봐봐. 그죠? 근데 이거 네. 중요해요. 나랑 결이 네. 맞는 학원을 만나야 플러스가 네. 되니까. 나도 너를 볼 거야.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잘 보여야죠. 네. 그래서 이제 시강 좀 긴장되죠. 서로 첫 이미지를 보는 시간이니까. 근데 요 시강 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너 가만히 있을 거야? 너 필기 그만해. 질문해봐. 뭐라고 하냐면은요. 보통 초면에 그죠? 말도 못해. 끄덕이기만 하죠. 네. 내도 안 해요. 일단 목소리를 못 들어요. 네. 그냥 이러면은 무조건 질문을 해봐. 그리고 조금 오래 다녔던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 너 뭐 질문할 거 없니? 그럼 이제 몇 개월 이상 다닌 친구들은 선생님들의 뜻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친구도 도와주고자 이제 뭐라도 질문을 합니다. 왜냐면 이 아이들은 내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들으니까 실력이 느는구나 라는 걸 이미 느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이상하게 안 봐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날 괴롭히지? 내가 뭐 여기 말하러 왔나? 들으러 왔지? 이런 표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이미 이해하고 같이 이제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질문해봐라고 하면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처음 온 학생이 이제 좀 열려있는 마인드의 아이들은 이 학원 특이하긴 한데 나도 할 수 있겠다. 네,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재밌는데? 반응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되게 소수고요. 대부분은 시간 끝나고 나서 이제 수업 어땠니? 라고 하면 이제 후다닥 도망간 다음에 부끄러워가지고. 어머님께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아이가 뭔가 재밌긴 했다는데 좀 특이했다고 하네요. 학원이 되게 신기했다고 하네요. 막 이러세요. 그쵸. 보통 질문을 해보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네. 거는 많이 없으니까. 필기도 못하게 네.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필기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요. 물론 필기하는 아이들이 뭐 어느 정도 공부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필기한 게 다 머리에 남지 않거든요. 맞아요. 이게 쓰는 그 순간은 내 것인 것 같지만 잘 필기된 내용은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었냐 하는 네. 그 과정까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 모든 내용을 필기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이 모든 걸 다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적어놓고 보니까 그럼 나는 뭘 몰랐지? 뭐 요런 것에 대한 메타인지가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모든 걸 다 받아 적었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이 뭔지 그리고 여기서 특히 내가 몰랐던 건 뭔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가서 나중에 혼자 복습할 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기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면 맞아요. 주객전도가 되는 거죠. 그냥 필기만 잘하는 사람이 되고 저희 학생들 중에서 논술 전형으로 경희대 한의회를 갔던 여학생이 있어요. 멋있는데. 이 친구 진짜 대단하죠. 한의회를 논술로 딱 뚫었으니까. 근데 이 친구의 필기 노트가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요. 모든 말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한테 건네는 혼잣말처럼 너 이거 이해했어? 너 이거 기억해.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나중에 복습하려고 보면 딱 뭘 공부해야 되는지만 딱딱 네. 포인트가 남겠네요. 네. 그리고 이해 안 갔던 거를 자기한테 정말로 물음표를 딱 쳐놔요. 그래서 이거 이해함? 이거 질문해. 이런 식으로. 제가 그게 되게 독특해서 너 왜 이렇게 필기하니? 라고 했더니 제가 몰랐던 것만 적는 건데요. 제가 몰랐던 거, 제가 이해 안 갔던 거를 명확하게 해놔야 나중에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꿀팁이다. 일단 내가 정확하게 뭘 모르는지를 딱딱 가려내 가면서 수업 시간 또 모르는 내용 딱 효율적으로 듣고 복습 포인트 따로 정리하고. 네. 그러니까 왜 어른들도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만 진짜 10년 넘게 계속 맨날 똑같아. 더 오히려 증가. 슬픈 얘기 그만하시고요. 그만할까요? 저도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몸이 건강해지고 근육이 생기고 체중이 감량돼야 다이어트잖아요. 그런데 10년 넘게 진짜 기분만 냈던 것 같거든요. 닭가슴살 샀으니까 살이 빠질 거야가 맞아요. 좋은 필기를 했으니까 공부를 한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뭐 어른들 뭐 쉽게 이제 다이어트 된다는 약이나 차나 구입해가지고 잔뜩 먹고 싶은 거 먹은 다음에 맞아요. 그냥 죄책감만 덜고 이거 먹으면 지방 분해한대 이러면서 이렇게 약 먹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분 내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학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적 안 오르는 아주 결정적인 뼈아픈 이야기는 학원 다니면서 기분만 냈기 때문이다. 그러네. 더 비싼 학원에 더 유명한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으니까 나는 공부를 더 잘한 사람일 거야 라고 그거를 기분을 느끼는 거네요. 게다가 몇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이렇게 빽빽하게 필기했고 정말 집중했다. 난 오늘 정말 공부 많이 했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던 게 되는 거네요. 기분만 충족이 된 거지. 실제로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 결국 스카이 가는 친구들의 특징은요. 이 아이들은 절대 기분 내려고 수업 듣지 않아요. 정말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발견하고 그거 해결하고 가려고 하거든요. 수업 끝나고 절대 그냥 가지 않습니다. 네, 보통 아이들은 막 모범생처럼 앉아서 필기 열심히 하다가 선생님 수업 끝났다. 싹 빠져나가잖아요. 제가 그럴 때 좀 씁쓸하거든요. 쟤네 저렇게 여기 있기 싫었나. 순식간에 이렇게 나가버리는데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죠. 자기가 궁금한 게 해소가 되지 않아서? 네, 이 아이들은 그때부터 진짜 이제 수업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대부분은 이해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몇 부분이 미심쩍다. 혹은 알긴 알겠는데 완전히 모르겠다. 이런 거 이 아이들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 중에서 그냥 뭐 명문대랑 면문대는 다 합격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논술 전형으로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한국외대 또 어디 합격했더라? 너무 기억이 안 나네. 5군데를 합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합격 발표 나고 나서 했던 한마디가 뭐였냐면 선생님 저 재수해서 연대 다시 볼까요? 약간 도장 깨기. 농담 삼아. 다 붙어보는 사람 되고 싶어서. 야, 너 겸손해라, 제가. 그랬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의 에피소드 들려드리자면은 수업 끝나고 안 가요. 질문하냐고. 질문 기본 1시간 이상이었고요. 심지어 왜 우리가 식당 가가지고 늦게 가면은 그 마지막 라스트 오더 받죠. 그거 주문하고 나서 먹다 보면은 이렇게 주방 청소하시잖아요. 마감 미리 하시잖아요. 옆에서 막 걸레질 하시고 하면은 이제 눈치 보이잖아요. 그 지경까지 가요. 이제 선생님들이 청소하시는데, 야, 다리 좀 치워봐. 막차 막 끊기고, 선생님들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 남아가지고,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해가 안 가면. 알고 가야 된다고? 네.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아이요. 가끔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너무 패를 끼치죠. 선생님 우리 아이 때문에 힘드시죠 하시는데
진짜 아이들 예뻐하는 선생님들이라면은 그런 애들 오히려 더 예쁘고요. 진짜 보람 많이 느껴요. 네네네. 진짜 질문도요. 막 야 너 질문해라고 시켜가지고 억지로 나와 있는 거 1 더하기 1이 왜 이런 식으로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고 궁금하고 그렇죠. 질문에도 수준이 있기는 해요. 내용의 어떤 단순한 뭐 유무 이런 게 아니라 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메꿔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질문의 수준이 좀 달라요. 요거는 이제 강의를 오래 한 선생님들이 좀 느낄 수 있는 척도인데요. 그냥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아까 홍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조금만 찾아봐도 나올 법한, 조금만 내가 몸을 움직이면 알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것들을 물어보는 반면에 질문을 워낙 어릴 때부터 많이 해버릇했고 자기 걸로 만들어버릇한 아이들의 질문은 선생님도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학원 들어올 때 진짜 성적이 바닥이었던 아이인데 이제 질문하라고 하니까 또 어쨌든 귀엽죠. 이제 질문을 어떻게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말 잘 들으면서. 근데 한 몇 개월 동안은 진짜 이상한 질문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질문을 야 너 진짜 정말 아는 게 없구나. 다른 애들은 다 아니까 이따가 해줄게. 답변을. 그래서 정말 눈치가 보일 정도로 좀 그런 단순한 질문들을 하다가 이 아이들이 몇 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이제 뭐 새벽 같을 때도 아이들이 또 문자를 해요. 선생님이 질문하라고 했으니까 새벽에도 막 해요. AI한테 하듯이. 선생님이 이것은 어떤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떠냐면 핸드폰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수준이 너무 좋아져서? 수준이 올라갔다. 얘가 이런 질문을 드디어 하는구나. 그러면 저희가 딱 직감이 와요. 얘는 이제 성적 오른다. 그 단계가 있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입을 좀 터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고 꾹 다물고 있는 아이는 변화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진짜 제가 아이들한테 제가 학원 선생님이지만 하는 얘기가 니네 여기 말고 다른 학원 가서 질문해라. 니네 학원 왜 가냐? 모르는 거 알려고 가는 거야. 선생님한테 예의 차리려고 가는 게 학원이 아니야. 맞아. 선생님 배려하지 마. 그게 선생님 배려하는 것도 아니야. 그 선생님도 니네가 성적 안 오르는 게 더 괴롭고 맞아. 선생님도 경력이 안 좋아. 선생님 이해하려면은 질문해. 선생님 괴롭혀.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만큼 나한테는 질문해도 돼. 이걸 또 이제 아이들 하도 안 하니까. 그죠. 애들은 일단 시작하기 전까지 조금 눈치도 봐야 되고 안 하던 거니까 어색하고. 근데 학원을 다녔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면 혹시 질문하는 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문화에 대해서 너무 어색하고 낯설어서 그랬던 건 아닌지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 기억에 남으시죠? 무조건 필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사실 어머님도 질문 많이 해주시고 오늘 학원에서 뭐 많이 질문하고 왔니? 이런 것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죠? 정말 그거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너 선생님한테 예의 바르게 했니? 조용히 했니? 이게 아니라 너 오늘 질문했니? 선생님께 답변은 잘 들었니? 그리고 혹여 그런 선생님 많진 않으시겠지만 엄마 나 질문했다가 혼났어 뭐 이러면 학원이니까 학교가 아니잖아요. 좀 더 질문을 잘 받아주시는 선생님을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가 점점 더 수준 높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확장하는 질문으로도 또 수준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학원을 보내도 성적이 안 올라서 고민이셨던 분들 오늘 저희 얘기 듣고 조금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공부에 도움되는 이야기 많이 들고 올 테니까 영쌤홍쌤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